그치. 자, 개념 원리 펴보도록 하자. 지난 시간에 이제 2차 부등식이랑 연립 2차 부등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는 211페이지, 212페이지부터 펼쳐주신 다음에 숙제하면서 잘 안 풀렸던 문제들 일단 다시 한번 쭉 질문하고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자. 212, 213 네, 빵승준 씨 얼른 체크해주시고 빵승준 씨. 자, 212, 13 없습니까? 다음 214, 215 458번 458번 좋습니다. 또 네, 여기 215페이지가 마찬가지로 조금 생각할 거 하나라도 놓치면은 답이 잘 안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네, 여기 458번 대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또 있습니까? 없으면 216 217 468 오케이 468번 또 469번 오케이 68번 69번 또 다음 한 장 넘기셔서 218페이지 일단 실력은 말고 471번 해주세요. 있나요? 요거 사실 요 문제 458번이랑 유형 자체는 똑같네. 맞죠? 그래서 471번 혹시 안 풀렸던 친구는 요거 458번 참고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20, 221 222 481번 오케이 좋습니다. 481번 또 223 485. 오케이 85번 또 487번 네 85번 87번 해볼까요? 요 87번까지도 해보면 해볼 수 있겠다. 숙제는 아니었긴 한데 이거는 조금 그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226, 227 228 494번 네 494번 또 네, 요 지금 방금 지나온 요 파트는 당연히 위에 이제 필수 예제들이 있고 따라서 필수 예제를 공부하고 요거를 요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사실 어느 정도 풀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갈 때 유형 이름 싹 지우고 어떻게 푸는지 싹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이거 뭐지? 도대체 뭐 하는 문제지? 뭐였더라? 되게 기억이 안 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둬야 된다. 자, 229페이지 501번 501번 또 500번 501번 또 네, 이렇게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58번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신난다. 깜짝이야, 안녕. 땀바네가. 자, 오늘 예비 소집했니 혹시? 네 그렇군요. 학교 갔다 왔나요? 달성 대원 저는 아니 저희 대건 아니 대원하지 않고 달성 갔다 왔나요? 그렇군요. 어떻던데? 선생님께서 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비 또 것이구나. 아직 반편정은 안 된 거지? 반편정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됐어요. 안 된 거지? 그래
다음 주 중에 이제 학교마다 일부 학교는 아예 안 치는 학교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일단은 지금 요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웬만하면은 고1 반배치고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목금 요 수업 때는 아마 반배치고사 조금 대비 자료 숙제는 아니야. 숙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반배치고사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 안 먹어도 전혀 여러분들 인생에 1도 타격이 없는 시험이긴 하거든. 근데 잘 치면은 이제 그 우리 지난 일요일에 생기부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알긴 알겠지만은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보면은 잘 챙기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 담임 선생님이랑 또 좋은 관계를 일단은 먼저 맺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하다. 물론 근데 말아먹고 난 다음에 3월 모의고사 좀 잘 치거나 중간고사 좀 잘 치거나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이제 역전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만약에 3모나 중간고사 조금 약간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약간 실수가 있어가지고 덜 나왔다라고 할 거 당연히 그럴 아이는 없긴 하겠지만은 그럴 목표인 아이는 없긴 하겠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또 배치고사에서 좀 첫 눈도장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못 치면은 안 되는 시험이긴 하지만은 잘 치면은 당연히 좋은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주말 시간 동안 이용하셔가지고 반배치고사 자료는 한번 가볍게 공부를 조금 그래도 한 바퀴는 하시고 어차피 중학수학이기 때문에 한 바퀴 쭉 훑어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아마 조금 더 수학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458번 너렉 가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 x 1. 자,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8의 그래프가 직선 y는 a제곱 x 빼기 4보다 항상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8 이 친구가 y는 a 제곱 x 마이너스 4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위쪽에 있어야 하는 함수의 함수 값이 더 커야 한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자 일단 좌변 또는 우변으로 다 모아버리도록 할 건데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것이 조금 더 생각하기 편하기 때문에 전부 다 우변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시고 넘깁니다. 2x제곱 그 다음에 a제곱 x에다가 빼기 3ax이기 때문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3ax 그 다음에 플러스 8 넘기면은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주어진 2차 함수가 항상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면서 그럼 언젠가는 이렇게 x축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지만은 적어도 마이너스 2초가 1 미만인 요 범위 안에서만큼은 이와 같이 음수인 함수값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때 좌변을 무엇으로 두자? fx라고 두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였을 때 함수값도 음수가 되어야 하고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또한 음수여야 한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시죠. 마이너스 2부터 대입해보자. 그러면은 8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 a제곱 마이너스 3a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거 잠깐 지우자. 에다가 마이너스 12가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다.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정리. 따라서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시고 사이가 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과 2 사이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의하여서 f-2가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조건에 의하여서 이와 같은 a값의 범위를 구했다. 네. 고등어 안 먹겨요. 잠깐만요. 빨간색 다
맞네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서 왜 내일 부등호를 그대로 썼을까? 0보다 크다. 쏘리. A가 1 미만 2초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다음. 빨간색을 다 쓴 이슈로 파란색으로 갈아탈게. 자, 두 번째로는 1을 대입했을 때도 음수여야 한다는 것을 이용을 해보자. F1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입해버리면은 2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정리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 뭔 소리 하니? 마이너스 10 맞네. 얘가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를 마저 구해버리시면은 얘는 a가 5랑 마이너스 2초가 5 미만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축 A축이라고 하시고요. A 값의 범위가 자 마이너스 2, 1, 2, 5 이렇게 끝값 표시한 다음에 첫 번째는 1 미만 또는 2초가여야 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와 5 사이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류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초가 1 미만 또는 보시다시피 2초가 5 미만 이렇게 해를 찾아줄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은 봐봐 지금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이기 때문에 봐봐 지금은 분명하게 음수다라고 했는데 항상 이런 경우에는 등호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마이너스 2 또는 1에서 이렇게 0이 되어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와 1일 때 0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자 x가 마이너스 2초가 1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0 함수값이 0이 되는 두 점은 이렇게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일 때랑 a가 1일 때 0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요 범위 안에서만큼은 주어진 2차 함수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맞나요? 실제로 자, 요 2차 함수에 대하여서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2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 x 마이너스 12 요렇게 2차 함수 그래프잖아 맞지? 얘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2초가 1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요때 마이너스 2랑 1일 때 0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때 각각 0 이하, 0 이상 등호 이렇게 일단은 들어가 줄 수가 있겠다. 마찬가지 F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상 이하. 그리하여서 최종 답은 이렇게 찾아주셔야지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됐나요? 함수값이 실제로 0일 때도 같이 한번 이렇게 고려하여 가지고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다음 4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 2차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조건 p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상이다 라는 부등식의 해는 x가 0 이상 1 이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좌변으로 이항하였을 때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 이상이다의 해가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일단 첫 번째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요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은 바로 0과 1이 나와야 된다. 즉 0이 되게 하는 x값 자체가 일단은 먼저 0, 1이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으므로 따라서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을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내자면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고 최고 창의 개수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a를 일단은 잡아줄 수 있겠다. 이렇게 2차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게 얘들아? a 값의 범위야. 2차의 개수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맞아요. 음수입니다. 왜 음수일까요, 얘들아? 봐봐, 지금 이 2차식이 0 이상이다잖아. 만약에 px의 2차 항계수가 양수면은 해 모양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그치? 어떻게 넣어야 되나? 가의 부분이 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0 이하 또는 x가 1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사이로 해가 나왔다는 얘기는 2차항의 개수가 음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리하여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여 2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 만들면서 동시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지만 해가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다. 따라서 얘는 해의 모양, 형태에 의하여서 A가 음수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사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나조건 px 마찬가지 좌변으로 다 이항하면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 중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이제 px 자리에다가 요 녀석을 대입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2x 플러스 3을 이항시켰다고 생각하여서 ax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다가 2x 플러스 3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3x 플러스 2를 더하자. 요렇게 하여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a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x 플러스 3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x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나오겠습니다. 자, 얘가 중근 가져야 한답니다. 원별식 써야 된다고? 네, 반별식 써보도록 하자. d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시기 때문에 플러스 4a로 계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된다. 중근이기 때문에 0이어야 하므로 a는 마이너스 1 음수인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a 값을 알아냈으므로 px를 온전히 다 알아냈다. 그 결과 px는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여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이 친구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p 마이너스 1 구하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계산마저 마무리해 주시면 최종답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다음 46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크다. 이 녀석의 해가 1초가 5 미만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fx식의 형태를 알아낼 수가 있겠다. fx는 먼저 0이 되게 하는 는 0,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은 누구랑 누구다? 1, 네, 1이랑 5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x-1 곱하기 x-5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하고요. 최고창의 개수 모르기 때문에 a라고 일단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가 0보다 작다. 왜? 가의 부분이 해가 나오게 생겼으나 해가 사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2차항의 개수가 음수여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fx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f3-2x가 f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f3-2x 무슨 말입니까? x 대신에 3-2x를 쭈루룩 대입하여라. 그러면 3-2x 빼기 1이기 때문에 2-2x가 될 거고요. 또 3-2x 빼기 5이기 때문에 -2 -2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2, 여기에서도 -2로 싹 묶어내버리면은 -2의 제곱인 4가 앞으로 튀어나올 것이고, 자, -2로 묶은 결과 x 빼기 1, 얘는 x 플러스 1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바로 뭐다? f3-2x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얘가 누구보다 크다? f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f0의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시면은 -1, -5니까 플러스 5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a 곱하기 x-1, x 플러스 1이 5a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를 찾아볼 수가 있겠네. 자, 양변 a로 나눈다. 그럼 어떻게 된다? a 음수라고 하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맞아 풀어주시면 되겠지. 좌변 전개 쭉 해주시면 4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5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4x제곱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3과 2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3 사이가 나와야겠다. 따라서 정수는 마이너스 1, 0, 1까지 총 3개 정수 x가 나온다. 자, 이 문제까지 할 수 있겠나 얘들아? 부등식의 해 뭐야? 그리고 일단 해의 끝값을 이용을 하여서 는 0일 때의 해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 지금 방금 두 문제 연달아서 살펴보셨고요. 또한 부등호의 방향, 해의 모양에 의하여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이렇게 특정할 수가 있다는 거 살펴보셨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48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 활용 문제네요. 가보실까요?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긴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의 둘레의 길이가 30m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로가 가로 길이보다 길다. 이렇게 일단 나타낼 수가 있고, 문제에서 꽃밭의 가로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 잠시만 x라고 두고, 가로는 x로 두고 세로는 잠시 y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가 30m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하였을 때는 15m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y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5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5로 나타내도록 하자.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콧받침 넓이가 36 이상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넓이는 어떻게 구하자?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겠네요. x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5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5x가 될 텐데 이 결과가 36 이상 그 다음 50 이하였으면 좋겠다. 연립부등식 다 완성됐네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의 2차 부등식 풀어서 공통범위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됐나요? 다음 481번 하셨고 485번 보시겠습니다. 준이 괜찮니? 오늘 굉장히 평소보다 굉장히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동안 맞아요. 그래. 평소에 이제 한 11시, 12시쯤 일어나다가 이제 아침 일찍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시차 적응이 안 되긴 하지. 맞다. 그래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주말 사실 나는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주로 평일에는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출근이 오후 3시 출근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유 있게 그리고 밤에 이것저것 조금 뭐 집에서 쉬거나 좀 놀거나 하다가 자면은 잠들면 보통 한 새벽 4, 5시쯤에 이렇게 잠이 들 때도 있거든. 그럼 다음날에 한 12시쯤에 일어나. 난 12시쯤에. 그러다 보면은 좀 그래도 거기에 바이오리듬이 좀 맞춰 있다가 주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10시, 10시 반까지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약간 카페인에 취해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고1 되면은 주말 수업도 이제 아마 주 1회 정도는 깔리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카페인에 취해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열심히 잘 구현할 수 있단다. 하긴 일요일 지금도 테스트 치러 와보면은 약간 과하게 업돼 있을 거야 선생님들이. 순평일보다는. 그래요. 시차 적응이 너무 힘들다. 자 485번 보도록 하자. 자 얘는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보다는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의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x 에다가 마이너스 3a제곱이 0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합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a제곱과 3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 결과 x-a제곱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a가 2보다 크면 a제곱은 4보다 크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과 4 미만이다라는 사실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4가 아니죠. a제곱이죠. 쏘리. 마이너스 3과 a제곱 사이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써볼까? a제곱은 4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에다가 플러스 a-9x에다가 마이너스 9a가 0보다 크다입니다. 이때도 a와 마이너스 9 합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x 플러스 a와
x-9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이번에는 x가 -a 미만 또는 x가 9초가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a의 범위는 당연히 a가 2보다 크면 -a는 -2보다 작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두 번째 범위까지 구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직선상에다가 주어진 각 연립부등식의 해를 나타내도록 할 건데, 자, 문제에서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3과 그 다음에 9가 있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3 미만 그리고 a제곱 초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a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a제곱 초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뭔 소리 하니? 소리. 네. -3과 왜 이러지? 되게 쓰잘데기 없는 좀 약간 저질급의 좀 실수를 많이 하네요, 내가. 자, 일단 첫 번째 범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범위의 경우에는 -a 미만 또는 9초가기 때문에 여기에 -a가 있다고 한다면 -a 미만 또는 9초가 이렇게 일단은 나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겹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의 해가 온전히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문제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수 x만 존재하지 않으면 된다. 이기 때문에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려면은 a제곱이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냐 하면은 9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a도 마찬가지야. -3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것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a제곱이 9보다 오른쪽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a제곱이 9.5라고 하자. 그러면은 9초가 9.5 미만 사이에 정수 있어 없어? 한 번 더. 자, 잘 들으세요. 9초과 9.5 미만 정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가 맞다는 얘기잖아.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a가 예를 들어서 -2.5야. 그러면은 -3초가 -2.5 미만이면은 정수 x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무조건 이제 만족시켜야 되는 것은 요 안에 누구? -3보다 큰 -2를 넘어서면 안 된다. -a는 -2보다 무조건 작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누구? 10. 10을 넘어가면 안 된다. a제곱의 경우에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도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a가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a가 -2보다 작다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요거는 문제 조건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맞지? 중요한 것은 요것만 우리가 마저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a제곱의 경우에는 10 이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수 a의 최대값이 √1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 녀석이 라지 m. 따라서 m제곱은 플러스 10으로 구하실 수가 있겠다. 단순하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있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걸 적용시킬 수 있어야겠다.
이어서 87번 문제 보도록 하자 얘들아. 자, 이거 첫 번째 부등식은 어떻게 되겠니? x 마이너스 6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는 6 이상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다.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입니다. 이것도 방금 했던 것과 비슷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x 합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도록 분해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a와 마이너스 1로 분해를 하시면 되겠다. 따라서 얘는 x가 보자. 그럼 마이너스 a와 1 사이 이거나 또는 x가 1초과 마이너스 a 미만 요렇게 일단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되어야 하는지 문제 조건 연립부등식 해안에 정수 x가 몇 개? 딱 3개만 들어가도록 a 값의 범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의 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과 6에 대하여서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6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나타내실 수가 있다. 자, 얘를 첫 번째 케이스 요 녀석을 두 번째 케이스로 하여서 수직선상에다가 하나씩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마이너스 a초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쯤에 1 있을 것이고요. 요쯤에 마이너스 a가 있어서 요런 경우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x가 3개가 되려면 이 안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포함이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서 마이너스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얘는 뻥 비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랑 같아질 수는 없으나 마이너스 4의 위치에 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마이너스 a의 범위 미농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양변 마이너스 1 곱해버리면 3초가 4 이하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 난리군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도 첫 번째 부등식의 해부터 먼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 이번에도 마이너스 1이랑 6이 대략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6 이상인데 두 번째 해의 범위는 1초과 마이너스 a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겹치는 범위, 요 범위 안에는 6부터 시작해서 6, 7, 8까지 들어가고 9는 이렇게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마이너스 a의 범위가 8과 9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8까지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뻥 비어있는 마이너스 a가 8의 위치에 오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9의 위치에 오는 것까지는 허용 가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8초과 9 이하다.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8 미만이다 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답 끝. 첫 번째 케이스도 되고 두 번째 케이스 둘 다 오류 없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답은 A는 3초과 4 이하 또는 A는 마이너스 9 이상 8 미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494번입니다. 요거는 사실 제일 심플한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근 사이에 2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2차 함수 그래프의 두 x절편이야. 따라서 이 2차 방정식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 요렇게 일단은 주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근 사이에 문제에서 2가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얘는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요것만 이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4 마이너스 2배 m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2m입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m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플러스 16 플러스 18m 나오실 거고요. 상수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2 플러스 4기 때문에 마이너스 28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다. 그 결과가 보시다시피 음수여야 한다.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셔야 되겠습니다. m제곱 마이너스 9m 플러스 14가 0보다 크다 가 되겠네요. 얘는 그러면은 2랑 7,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m이 2 미만 또는 7 초과다 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끝이에요. 두 근 사이에 어떤 특정한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수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도 언제 2차 기계수가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일 때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조금 눈 감을래? 오늘 피곤함도 전혀입니다. 500번. 춥지는 않죠 지금? 히터는 잠깐 껐다가 그러면은 자꾸 졸면 에어컨 틀어버릴까? 500, 501 두 문제 하고 쉬었다 갑시다. 네, 500번 문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사실 K값 때문에 정확하게 해를 구해내기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1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해 바로 나온다 맞지? 1차 방정식 2x 빼기 1 더하기 3은 7 마이너스 x. 자, 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은 x는 2, 얘가 일단은 먼저 감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다시 재정리하자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3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이 모두 어때야 된다? 지금 알파가 알파보다 베타가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감마인 2가 더 크다이기 때문에 두 근 모두 2보다 작다 라는 것을 의미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왼쪽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2차 방정식 실근의 위치를 적용시키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두 근 모두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조건이 3개가 필요했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판별식입니다. 4분의 d가 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근 또한 두 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도 있다라고 문제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분의 d 2k의 제곱이기 때문에 4k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따라서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므로
마이너스 2와 1, k는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k는 1 이상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 근 모두 2보다 작다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였을 때 2가 이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때는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여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F2입니다. 자, 2를 짜라락 대입시켜버리면 4 마이너스 8k 플러스 3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결과 3k 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6입니다. 얘가 보시다시피 0보다 커야 한다. 3으로 나누면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이번엔 1이랑 2네요. 1 미만 또는 2 초과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조건 뭐였는지 기억나니 얘들아? 자, 1번, 2번까지만 하면 누구 때문에 2가 요 위치에 오는 경우랑 마찬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 맞지? 따라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축의 위치가 x는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일단 주어진 요 2차 함수식 완전 제곱으로 나타낸다, 표준형으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해버리면 y는 x 빼기 2k의 제곱에다가 어쩌고 저쩌고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 x는 2k가 될 겁니다. 그래서 2k라고 하는 요 값 자체가 2보다 작아야 한다. 따라서 k는 어떻다?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수직선상에다가 지금까지 구한 세 가지의 결과 전부 다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2, 1, 1, 2,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 첫 번째는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1 이상. 두 번째는 1 미만 또는 2 초과. 1 미만 또는 2 초과. 잠깐만. A 값에 K 값. 나머지 잘못 구한 것 같은데 잠깐만 보자. 3K 제곱 4분의 D 마이너스 2 F2 4 빼기 8K 플러스 3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그 다음에 저 녀석 맞니? 맞구나. 네, 일단 여기까지 에다가 마지막으로는 K가 1보다 작다여야 되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입니다. K가 1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흰색, 파란색, 보라색에다가 전부 다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요 녀석밖에 없겠습니다. 네, 내가 밑에 있는 답이랑 잘못 봤네요. 자, 따라서 겹치는 범위,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딱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 시킨 501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 자체는 똑같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위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하여서 알아내시면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그려볼게. 아볼이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각각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되고 베타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봐봐.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양수고 0일 때 음수고 1일 때 양수다라는 사실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f-1이 양수, f0이 음수, f1이 양수다. 와, 벌써 지금 부등식 3개나 써먹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 조건이 더 있으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요 3개의 부등식만 연립하면 된다. 자, 왜냐면 봐봐 얘들아. 양수에서 음수라는 함수값이 되려면, 즉 x축 위에서 x축 아래로 내려가려면 무조건 x축과 한번 만나야 될 수밖에 없겠네, 맞지? 또 0, 즉 0일 때 음수, 1일 때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마찬가지로 x축과 무조건 만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무조건 서로 다른 두실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얘네들만 해봐도 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가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이기 때문에 3a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따라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초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0은 0, 0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2분의 1보다 작다. 마지막 f1입니다. f1의 경우 2 마이너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고요. 0보다 커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초과다. 자, 따라서 이들 겹치는 범위 쭉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첫 번째 마이너스 3분의 1 초과, 2분의 1 미만, 마이너스 1 초과이기 때문에 겹치는 범위는 요 범위.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일 때 이와 같은 조건 성립하여서 문제에 해당하는 실근 위치 가지게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리는 단 하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을 하여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네, 우리 47분이고 10분 쉬었다가 5시 8분까지는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